어젯밤 무명전설 준결승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진짜 결승은 무대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싸움이 되겠구나. 탑10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누가 올라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성리는 여전히 국민 투표 1위를 지켰고 장한별은 어느새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성리가 하루에게 밀렸고 이대화는 준결승 최고점을 찍었으며 패자부활전에서는 마지막 티켓 3장을 두고 또 한 번 운명이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방송된 MBN 무명전설 10회 준결승전 결과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경연 결과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문 앞에서 실력과 인기, 무대 장악력과 시청자 마음이 한꺼번에 부딪힌 회차였습니다. 이번 준결승의 방식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참가자 두 사람이 1대1로 맞붙는 듯 보이지만 단순히 두 사람이 번갈아 노래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레전드 선배가 2명의 도전자를 직접 지목하고 세 사람이 함께 하나의 무대를 만든 뒤 그중 한 명만 결승에 직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레전드와의 호흡도 맞아야 하고 상대 참가자와 같은 무대 안에서 자기 색깔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튀어도 어색하고 너무 묻혀도 안 됩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가장 어려운 균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이룬혜와 곽영광의 무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혜진의 갈색 추억을 불렀고 결과는 이룬혜의 승리였습니다. 점수는 1026대 474, 준결승 첫 무대부터 차이가 꽤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룬혜는 올해 무대에 서온 사람 특유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대는 화려하게 터뜨리는 것보다 노래의 결을 얼마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이룬혜는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황윤성과 최종원의 대결도 관심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김범용과 함께 불꽃처럼 무대를 꾸몄습니다. 결과는 황윤성의 승리였습니다. 1181대 319, 점수 차이가 말해주듯 황윤성은 준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윤성은 이미 국민투표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참가자입니다. 이런 참가자의 강점은 한 번의 무대만이 아니라 시청자가 쌓아온 신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결승으로 갈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장면 중 하나는 한가락과 장한별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항조와 함께 후를 불렀습니다. 결과는 235대 1265, 장한별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장한별이라는 참가자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장한별은 처음부터 대중 인지도가 아주 높은 참가자는 아니었습니다. 노래 실력이나 무대 안정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의 선택 투표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5주 차에 6위로 들어오더니 6주 차에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결승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결승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의 힘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결승까지는 경연 점수와 평가단의 선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결승에서는 시청자의 손끝이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손끝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을 준 사람, 이야기가 있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온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장한별이 바로 그 지점에서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박민수와 정연호의 대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강문경과 함께 아버지의 강을 불렀고 박민수가 1176대 324로 승리했습니다. 박민수는 정통 트로트의 맛을 잘 살리는 참가자입니다. 특히 이런 노래는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너무 담담하면 밋밋해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는 그 중간을 잘 잡았습니다. 어르신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울림이 있었고 결승 무대에서도 충분히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참가자라는 걸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 준결승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대환이었습니다. 이대환은 곽희성과 맞붙었고 손태진과 함께 그대 고마워요를 불렀습니다. 결과는 1307대 193, 사실상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대환의 무대는 점수만 봐도 알 수 있듯 평가단과 현장의 마음을 크게 흔든 무대였습니다. 이대환의 강점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자기 방식으로 밀고 가는 힘입니다. 트로트 경연을 오래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결승으로 갈수록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 노래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누군가의 흉내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와 자기 감정으로 무대를 채우는 사람은 마지막에 오래 남습니다. 이대환이 준결승 최고점을 받았다는 건 결승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카드라는 뜻입니다. 반면 김태웅과 이창민의 대결은 생각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남진과 함께 나야나를 불렀고 김태웅이 888대 612로 승리했습니다. 점수 차이는 있었지만 이창민도 완전히 밀렸다고 보기 어려운 무대였습니다. 특히 이창민은 이후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한 번의 대결에서는 졌지만 결승에 갈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정면 승부는 성리와 하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대결일 겁니다. 성리는 국민의 선택에서 6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던 참가자입니다. 그만큼 팬덤도 강하고 대중의 지지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준결승 무대에서는 하루가 성리를 이겼습니다. 결과는 성리 559, 하루 941, 하루의 승리였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번 준결승의 핵심입니다. 인기 1위가 항상 무대 1위는 아닙니다. 반대로 한 무대에서 이겼다고 해서 결승 전체를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리는 무대에서 패했지만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성리를 꺾으면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승에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축이 된 겁니다. 특히 성리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1위를 지켜온 참가자가 한번 흔들리는 장면은 시청자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팬들은 더 단단하게 결집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참가자들의 팬들은 이제 해볼 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7개의 대결을 통해 결승 직행자는 이룬혜, 장한별, 황윤성, 박민수, 이대환, 김태웅, 하루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참가자들에게는 패자부활전이라는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성리, 이창민, 정연호였습니다. 패자부활전 결과가 또 한 번 의미심장합니다. 성리는 국민투표 1위라는 강력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이창민은 준결승 대결에서는 졌지만 다시 살아나며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연호 역시 마지막 티켓을 잡으며 결승의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결승 탑10은 단순히 강한 사람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남은 판이 됐습니다. 반대로 탈락자는 최종원, 곽영광, 한가락, 곽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은 한가락과 최종원입니다. 국민의 선택 6주차 순위에서 한가락은 4위, 최종원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준결승 결과에서는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이 참 아쉽고도 냉정합니다. 투표 순위가 높다고 무조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무대 점수가 한번 흔들리면 결승 문턱에서 멈출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트로트 오디션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자는 사람을 봅니다. 평가단은 무대를 봅니다. 팬들은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결승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섞입니다. 누가 노래를 가장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붙잡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률도 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무명전설 10회는 7.985%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8.674%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흐름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결승을 앞둔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예능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 보는 경연이 아니라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매주 결과를 기다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승입니다. 결승에서는 신곡 미션과 자신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험대에 섭니다. 신곡은 낯선 노래를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마지막 무대는 그동안 쌓아온 인생과 감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꺼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리는 여전히 가장 강한 팬덤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장한별은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황윤성은 안정적인 상위권에 힘이 있습니다. 이대환은 준결승 최고점으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하루는 성리를 꺾은 강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정통 트로트의 울림이 있고 이룬에는 무대 경험의 깊이가 있습니다. 김태웅, 이창민, 정연호 역시 각자의 생존 서사를 안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승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금 투표 1위가 우승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준결승 최고점이 그대로 우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승 당일 어떤 노래를 고르느냐, 첫 소절에서 시청자의 귀를 잡느냐, 마지막 후렴에서 마음을 흔드느냐, 그리고 팬들이 얼마나 문자 투표에 움직이느냐가 모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준결승이 무명전설의 판을 더 재미있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만약 성리가 계속 아무 흔들림 없이 1위만 했다면 결승의 긴장감은 조금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가 성리를 이겼고 장한별이 투표 2위로 올라왔고 이대환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패자부활전까지 더해지면서 결승은 정말 누가 끝까지 웃을지 모르는 판이 됐습니다. 무대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1307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중요하고 6주 연속 투표 1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한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눈빛, 그리고 저 사람은 꼭 다시 보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이제 무명전설은 마지막 왕좌를 향해 갑니다. 탑10은 정해졌지만 진짜 전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리의 팬덤이 마지막까지 버틸까요? 장한별의 상승세가 결승에서 더 크게 터질까요? 하루는 성리를 꺾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준결승 최고점의 주인공 이대환이 마지막 순간 판을 뒤집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무명전설 탑10 중에서 누가 가장 우승에 가까워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제 준결승에서 가장 아쉬웠던 참가자는 누구였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